내가 이게 맞나라고 생각을 맞아. 했다가도 정말 저는 많이 흔들리거든요. 이게 맞나?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런 거 맞아요. 나랑 전혀 다른 의견이 막 이렇게 커지고 있어. 사람들이 막 거기에 동의를 막 한대. 그럼 나는 좀 다른 생각인데? 라고 하는데 그리고 유튜버가 되면 돈 잘 번다는데 그게 저 심지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파트너스로 돈 잘 번다 강의 듣고 해봤는데 진짜 안 들어. 그거 아니야. 전 심지어 채널에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5,000원 들어왔나? 아 진짜요? 10,000원 들어왔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숭님도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사회민입니다. 오늘은 게스트가 있는데요. 리뉴얼하고 이렇게 첫 손님으로 요즘사의 단골 손님이 또 찾아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네, 저 진짜 지금- 단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채널에 제일 많이 다수 출연자예요. 번째인가요? 세 번째죠. 잠깐 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아직 많이 모르시고 또 이렇게 새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저는 지금 마케터이자 작가 이승이라고 하고요. 온라인상에서는 숭으로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숭을 누가 모를까 싶더라. 왜냐하면 또 요즘사 팬들이 숭님 팬이랑 약간 되게 진짜 많이 겹쳐요. 저도 사실 요즘사 너무 팬이어가지고 처음에 나갈 때도 어. 제가 막 저 출연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나온 맞아요. 거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죠. 근데 저도 승님 팬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그때 먼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아마 뱀이 퇴사하시고 와 그렇게 몇 오래됐군요. 개월 있다가 이제 나오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승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저 여기 되게 나가고 싶었는데 회사원인 사람은 회사 이렇게 오래 다닌 사람은 여기 안 어울릴 것 같아서 근데 퇴사를 하고 나니까 좀 나와도 될 것 같았어요. 막 이런 맞아. 얘기를 했었거든요. 와 기억력 진짜 좋네. 그래서 그때 그랬는데 지금 또 그 이후에 또 몇 회사를 맞아요. 거쳐서 최근에 또 퇴사를 또 하셨잖아요. 제가 그래도 횟수로 배민 퇴사한 지 5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4, 5년? 그래서 진짜 시간 빠르다 이 생각을 했는데 맞아. 그 사이에 뭐 네이버도 다녔고 프리츠라는 커피 회사도 다녔고 또 쉬는 기간도 가졌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또 다시 퇴사한 상태. 자, 공교롭게 퇴사한 상태인데 나오네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음. 그래서 근황 토크로 좀 시작을 해볼까 했었거든요. 네네. 요즘에 퇴사하시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 진짜 저는 사실 저번에 요즘사 나왔을 때 퇴사랑 좀 달랐던 거는 약간 제가 스스로 회사를 다니면서 좀 루즈해졌다고 해야 되나? 좀 제 성장이 많이 막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회사 잘못이 아니고 그냥 제 삶의 생애 주기가 조금 제가 막 열정적으로 일을 했던 시기도 있었고 약간 아닌 시기도 있는데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 그렇게 내가 계속 있다가는 조금 큰일 나겠다. 40대에 더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30대는 중후반이니까 조금 더 저를 가시밭길로 내몰고 싶어서 약간 새로운 일들을 좀 해봐야겠다. 내가 자극을 받으면서 좀 철저히 막 무너지면서 해봐야겠다 해서 퇴사를 해서 목표가 쉬는 게 아니라 일을 더 많이 해보자. 약간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책도 쓴 거 나와가지고 막 이제 책 홍보하고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마케팅 외주남 제가 만드는 제품 같은 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품도 만들고 계세요? 네네. 궁금하다. 안 그래도 뭐 하는 거 되게 많으시잖아요. 계속 이제 그 프로필에 계정들이 계속 추가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또 뭐 하나 보다. 승님 뭐 또 뭐 하나 보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또 저희 마지막 그 첫 번째 인터뷰의 마지막 얘기가 그런 거였어. 승님이 앞으로는 어디 회사에 누구 이거 말고 이승희의 뭐 이렇게 불렸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뭔가 내가 정말 자립할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한 5년 사이에 약간 그렇게 되신 것 같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온전히 뭔가 자립한 승님으로서 한번 또 얘기를 오늘 더 해보고 싶었고 네, 최근 또 이제 책을 내셨으니까 그 이야기랑 또 맞닿아 있을 것 같다. 제가 최근에 책 이름이 이제 질문 있는 사람이라는 책이었는데 사실 막 이런 책을 기획해서 내야지가 아니라 그 전에 냈던 책들이 이제 뭐 기록의 쓸모, 별개다 영감, 일롤로리 이런 책들이 약간 제 삶에 있어서 계속 아젠다들을 잡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책을 써야지라기보다는 질문을 진짜 많이 던졌거든요. 근데 진짜 혜미님도 비슷하시겠지만 삶이 딱 어느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일도 계속해야 되잖아요. 맞아. 그리고 저는 막 벼락 부자가 된다고 한들 일은 계속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질문을 통해서 그때그때 답을 계속 찾아나가지 않으면 약간 계속 뭔가 멈춰있고 또는 후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고민에 있어서 이런 책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책을 쓰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글로 쓰다 보면 뭔가 마지막쯤엔 정리가 돼서 뭔가 변화를 하고 싶거나 딱 그걸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더욱더 퇴사를 지금 할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1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뭔가 그게 느껴졌어. 뭔가 한 단락 좀 정리하는 맞아요. 느낌인 것 같다. 어떤 이런. 책을 쓰든지 조금 글을 쓰면 좀 머릿속에 있던 맞아요.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숙님은 진짜 그 시기마다 본인의 그 화두, 아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딱딱 그 키워드로 담아가지고 책을 딱딱 내시니까 뭔가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어떤 명함처럼 책을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승희는 질문하는 사람으로서 좀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싶구나. 이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숙님을 첫 인터뷰 때도 느꼈지만 저희 인터뷰 나오셨던 분들 중에 저한테 역으로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했던 분이에요. 질문 진짜 많았죠.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아마 본 영상에는 그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잘렸는데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때 되게 이례적으로 숙님이 저한테 질문해 준 걸 따로 영상을 또 만들기도 했었어요. 맞아. 그래서 저는 봤었어요. 진짜 원래 질문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게 되게 너무 자연스러운 행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막 나오긴 하지만 숙님이 워낙에 질문이 많잖아요. 주변에서도 너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그 시작을 좀 알고 싶거든요. 언제부터 그렇게 질문이 많은 아이였는지 약간.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질문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막 북토크에서 이런 얘기하면 다들 막 짠한 눈빛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부모님이 너무너무 바쁘셔서 약간 이렇게 말하면 죄송스럽지만 방치됐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니랑 뭐 이렇게 이제 있으면 다 학교 다니고 이러니까 저는 물어볼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보통은 그러면 그냥 막 살 수도 있는데 저는 워낙 기질 자체는 조금 호기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물어보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뭐 교복은 어디서 사야 되지 진짜 바빠서 저희한테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친구들은 다 중학교 때 끝나고 봉고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어디 가는지 봤더니 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은 왜 다녀야 되는지 나는 그럼 왜 갈 수 없는지 그래서 막 물어보면 아빠가 가라고 돈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물어봤어요. 막 궁금한 근데 많이 물어보면 그거를 다 친절하게 다들 대답해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뭔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건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되게 당연해졌는데 그게 나중에 크면서 성인이 될 때 진로의 문제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나는 내가 그러면은 내 밥그릇을 내가 스스로 질문하지 않으면 챙길 수 없구나를 깨닫고 더욱더 막 물어봤죠. 그러니까 모르면 무식하면 잘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질문을 하는 거에 크게 두려움이 조금 없는 편이에요. 왜냐면 오늘 내가 물어보지 않으면 얻어지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걸 많이 깨달아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또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거는 오히려 아이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또 이제 내가 성인이 돼가지고 또 회사에 들어갔고 그리고 심지어 나는 경력직이고 뭐 이럴 상황에서 뭔가를 물어본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럴 때마다 조금 스스로 창피한 게 늘 있어요. 예를 들면 뭔가 정말 이거는 마케팅적으로 기초적인 건데 저 사람이 왜 물어보지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아는 척을 어설프게 했다가 어차피 뽀록 나니까 그냥 차라리 모른다고 물어봐야겠다. 조금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실은 그거는 매번 물어볼 때면 조금 창피하고 근데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이 되게 솔직하게 알려주는 걸 경험을
해서 물어는 보지만 지금도 약간 좀 두렵고 창피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계속 물어볼 수 있는 어떤 그 원동력은 뭐예요? 계속 뭔가 약간 창피한데도 물어보면 저한테 제가 배워가는 게 있으니까. 근데 안 물어보면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너무 부끄러울 때는 그냥 아는 척하고 집에 와서 인터넷 찾아볼 때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맞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냥 저 사람 간의 관계가 그냥 가까워지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을 해야겠다 이럴 때도 있거든요. 맞아. 근데 만약에 한 번 보고 말 사이에선 사실 좀 저도 안 물어보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조금 굳이 막 창피하고 한 번 보고 말 사이인데 그럼 나 딴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근데 그런 사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직한 회사에 이제 앞으로 동료가 될 사람들이면 쭉 봐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조금 부끄럽지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진짜 물어보는 거를 잘 못해서 혼자 약간 꾸역꾸역 하려고 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선배들이나 그런 분들은 자기가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데 왜 안 물어보지? 그거를 더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봐 주면은 더 알려줄 수 있는데 이러면서 맞아. 더 물어보라고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누구를 뭔가 리드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막 혼자 다 결정하고 해결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몰라도 계속 물어보면서 맞아. 뭔가 같이 하려는 사람이 더 저도 같이 일하고 싶고 맞아요. 약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막 그런 얘기 듣잖아요. 신입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랬을 때 질문 되게 많이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질문이 뭔가 누군가에게 하는 그런 행위로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이번 책이 숭님 책이 되게 좋았던 게 누구한테 많이 잘 물어보는 사람이지만 이거를 역으로 또 나에게 했다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면 더 와닿았던 게 저도 항상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입장을 계속 했잖아요. 아, 그쵸. 인터뷰를 계속 하시니까. 물론 저도 막 인터뷰를 받는 입장도 가끔은 있지만 보통은 이제 누구에게 물어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저도 누군가의 대답만 듣고 제 대답을 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는데 사실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좋은 질문들이 많은데 이거를 주로 어떤 식으로 수집을 또 하셨는지 그게 또 궁금한 거예요. 수집한 거 질문 처음 받아요. 아, 그래요? 네. 전 너무 좋죠, 이런 질문이. 저는 사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승호 작가님이 있어요. 인터뷰어로 본인을 기록자라고 인터뷰 특강 쓰신 작가님 책을 읽고 진짜 누군가를 인터뷰를 하는 건 되게 멋있는 일이구나를 되게 깨닫고 인터뷰 이들의 대답보다 어느 순간 질문하는 사람의 저 질문 문장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혜미님도 인터뷰할 때 저는 요즘사 인터뷰 영상 보면서도 저런 질문을 왜 하게 됐을까? 약간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길래 저런 질문을 던져주시지? 또는 막 김지수 기자님 인터스텔라 쓰신 분도 이분은 왜 저런 질문을 던졌을까? 막 그러면은 질문은 하나인데 어쨌든 답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지만 그 질문이 진짜 귀하잖아요. 유퀴즈 보면서도 많이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감 받은 것들을 맨날 수집을 했는데 수집을 하는 것들이 다 질문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질문만 모으는 거를 메모장에 해놓자 해가지고 질문을 좀 수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중간에 몇몇 이제 주변 사람들이 질문을 되게 잘하네라는 칭찬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성인이 돼서. 혜미님도 막 그때 잘 물어보시네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마치 저의 재능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칭찬이. 그러다 보니까 더 기분이 좋아서 더 잘하고 싶어서 질문을 모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 질문 그럼 해봐야지. 그냥 이런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진짜 유퀴즈 보면서도 프로그램에 나온 질문들 다 모으고 그리고 질문 책들 저는 연말결산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해보고 백문백답 이런 거. 백문백답도 다 해보고 인터뷰 보다가도 와 저런 질문을 어떻게 던지지 하는 거 다 수집을 해놓고 그거를 통해서 나의 대답을 책으로 만들고 싶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 생각한 게 언제예요? 그게 한 2년 전쯤이었어요. 그래서 원래의 첫 번째 과제가 마케터의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초반에 모았던 질문들이 다 제 업에 관련된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일할 때. 그러니까 일할 때 되게 의문이 솟구치는 일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막 진짜 저는 원래 여기 책에는 못 실었지만
되게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왜 퇴사를 하면 프리랜서 아니면 창업의 길밖에 없나? 왜 그러니까 회사원, 그다음에 프리랜서, 창업, 자기 거. 근데 뭐 그거 말고 맞아. 다른 단어는 없을까? 뭔가 규정 짓지 않는 뭐 그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고. 되게 진짜 뭔가 브랜딩이란 진짜 뭔지 그런 얘기도 진짜 친구들이랑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어쩔 때는 디자이너들이 말하는 브랜딩은 로고 작업해주고 약간 그 내러티브를 만들어주는 브랜딩을 브랜딩이라고 하고, 마케터들이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또 어떤 데선 되게 돈 쓰는 일이라고 하고,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솟구칠 때가 많아서 원래 그런 류의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이제 한 2년이었으니까 한 시간이 지나니까 그 테마에서 조금 멀어지면서 더욱더 이제 결혼도 하고 이러니까 삶에 있는 질문들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됐고, 근데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는 뾰족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마케터의 질문으로 하기엔 그걸 제가 다 대답을 못했어요. 막 그냥 이건 진짜 나의 궁금증이고 질문이니까. 궁금증이고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 제가 모아놓고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뭐 진짜 마케팅 에이전시에 대한 막 질문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너 대답할 수 있겠니? 출판사 대표님이 그랬을 때 이거 하나도 이거 제가 그 업을 아직 하고 있고 여기서 그치, 제가 맞아. 막 구루면 마케팅 구루여서 막 진짜 막 한 70대, 60대여서 마케팅 한 사이클 쫙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너무 현업에 있는데 제가 그걸 그리고 그렇다고 제가 다양한 막 경험으로 마케팅을 한 게 아니니까 그걸 감히 제가 답변을 하는 게 위험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더 넓혀가지고 네네. 삶의 질문. 그러니까 숙님도 그 시기에 진짜 결혼도 하고 뭔가 많이 맞아요. 바뀌었잖아요. 회사도 다른 회사도 다녀보고 또 퇴사도 이번 하고 이러면서 그 변곡점에서 생겼던 질문들 그런 것들이 또 추가가 되니까 저 더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궁금한데요. 그렇게 다양한 질문들에서 많이 수집을 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아카이빙을 할 때 그래도 이거 질문 좋다라고 했을 때 약간 그 숙님만의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좋은 질문이구나. 역시 질문은 잘하시는. 질문에 대해 질문하는. 저는 무조건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는 질문이 멋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질문이란 게 뭐냐라고 저는 또 맞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 지금 질문 주신 거를 조금 해석해서 맞아요. 얘기를 드려보면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터뷰어가 던졌을 때 이 질문이 진짜 자기만 알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되는 질문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진짜 이 사람한테 뭐 얼마 버냐 이런 거를 물어보면 제 궁금증은 해결되고 하지만 그냥 비교밖에 안 되잖아요. 맞아요, 업도 맞아요. 다르고 사람의 그런 뭔가 능력도 다르고 연차도 다른데 근데 그냥 뭐 예를 들면 김지수 기자님이 이어령 선생님한테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우리가 모두가 자존감 키워야 돼 라는 말은 하지만 그래서 그걸 키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너는 뭘 해를 딱 어떤 분한테 물어봐 주니까 그 질문이 그 대답을 듣고 약간 힌트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럼 나도 맨날 자존감 지켜야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결과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알겠다라는 그런 질문들이 저는 읽으면서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실마리를 주는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제가 이 답을 들으면서 정말 질문에 대해서 엄청 많이 생각하셨구나. 이게 느껴져요. 실제로 제가 인터뷰 콘텐츠를 하면서 약간 회의감이 들었었을 때는 사실 이런 주제로 이런 방향으로 사실 이 인터뷰를 끌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기획하는 사람도 되게 그 안에 숨어 있는데 사람들은 질문하는 사람보다 대답하는 사람한테만 진짜 집중을 하고 맞지. 그 대답에만 되게 꽂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끔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대부분 유튜브나 영상 편집이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조차 안 들어갈 때도 많지 않아요? 잘라버려서 그냥 그 사람의 대답만 뭐 그것도 그 기획의 일부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인터뷰어도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막 엄청 나는 그래서 내가 중요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말할 때 저도 처음에 약간 질문이 안 보이는 식으로 편집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맥락이 다 끊기는 거예요. 맞아. 사실 이게 그냥 대답만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고받으면서 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맥락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런 걸 살리려면 내가 나와서 그냥 같이 얘기를 해야겠구나 해서 사실 요즘서 중간에 바뀌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 그래 나는 근데 방송에 뭔가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는 게 되게 어색하고 저도 막 지면으로만 인터뷰하던 에디터였다가 영상으로 나오게 되니까 되게 긴장도 되고 처음에 되게 무섭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약간 그게 좀 더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승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그런 거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괜히 약간 그래서 제가 요즘사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저는 객관적인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관점이 들어간다고 의도가 무조건 기획자든 질문을 하는 사람의 의도가 깔리는 거고 그 의도에 의한 대답과 컨텐츠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진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그 컨텐츠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같은 사람이 나와도 다른 이야기로 되잖아요. 이게 흐름도 그렇고. 그래서 질문의 효능감이라고 제가 막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약간 이제 사람들 간의 편안한 교류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서면 인터뷰보단 대면 인터뷰를 선호하는 이유도 저도요. 서면 인터뷰는 되게 큰 얘기밖에 할 수 없고 정말 질문에 그냥 답변을 하니까 뭐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결국 내가 그냥 사실 이것도 의도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질문 의도가 서면 인터뷰에 담겨 있더라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게 되는데 대면을 하면 대화니까 저 사람이 이런 의도로 말을 해. 그러니까 막 그런 비언어적인 것들도 다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막 표정부터. 맞아요. 그래서 막 그러면서 더 신나게 막 얘기하고 생각 안 했던 것도 막 생각하게 되고.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서면과 대면 인터뷰가.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약간 그런 게 저는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그 질문만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오히려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오면은 이게 티키타카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단편적인 답변밖에. 맞아요. 그리고 보여진 걸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미디어에 보여진 거나. 맞아요. 그 질문의 효능감이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 좋고 그거를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얼마나 많이 좋은 질문해 것 보셨겠어요,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지겨울 때도 있는데 그래도 또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질문하는 거에 익숙한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답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맞아.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숙님이 워낙에 뭐 질문도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그 질문을 수집하고 내가 이거를 답변을 하셨을 때는 어떠셨을지 궁금했거든요. 이게 어렵진 않으셨는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 좋아 보이는 질문들, 하고 싶은 질문들, 멋있어 보이는 질문들 진짜 많았는데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들만 추리니까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고 그 질문만 딱 받는 거랑 너무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혜미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혜미님이 대답을 하잖아요. 그거 듣고 또 실마리를 찾아서 나는 그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질문도 많아서 와, 이 정도로 내가 스스로 질문을 많이 안 하고 살았구나. 어떻게 보면 영감을 주니까 그냥 수집만 했지 나한테 다시 물어보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면서 약간 저 스스로를 위한 좀 셀프 트레이닝 같은 책이 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어려운 질문을 만나셨을 때 그때는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저 진짜 그 전에 기록의 쓸모 나왔을 때 제가 그때도 이제 회사 퇴사하고 백수기 그때는 진짜 쉬어야지 하는 기간이어서 모든 북토크 제안을 다 하자. 막 가리지 말자. 맞아. 전국 관광곡도 다 가자 해서 제가 100회 넘게 했거든요. 마치 G.O.D 전국 투어사들처럼. 근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그런 되게 그런 김장옥 교수님이나 김미경 원장님처럼 말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쇼맨십이 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질문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진짜 좀 두려움이 없어져서 거침없어져서 저는 대답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이제 어느 날 이제 다른 북토크를 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대학생인데 자기 우연히 체이나 책방 그 광고가 그냥 어. 떠가지고 저를 모르는 사람인데 오. 그냥 돈을 써서 알바를 하면서 너무 이제 열심히 이제 대학교 생활을 알바비로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신청을 했대요. 근데 그 질문할 때 진짜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이게 너무 돈이 아까울까봐 걱정했었는데 왜냐면 저도 모르고 아 진짜? 돈을 써서 딱 시간과 돈을 써서 어. 했는데 걱정했는데 너무 좋았다. 그래서 승희님께 묻는다. 자기는 지금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자기가 지금 경험을 하라고 하니 제가 이제 강연에서 경험을 하라고 하니 뭐부터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데 제가 그게 진짜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어렵다. 책에도 썼는데 그때 어버버 하다가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해서 그 아젠다로 한 몇 달을 잡고 칼럼도 쓰고 막 친구들이랑 대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때 제가 내렸던 거는 경험이라는 게 꼭 돈을 주고 하는 것만 경험이 아닌데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돈을 주는 경험으로 저도 이제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알바도 경험인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무슨 맞아. 뭐 정말 봉사활동 하는 것도 경험인데 왜 나도 모르게 그 질문을 받고 막막했다는 거는 저도 이제는 돈을 쓰는 여행, 책, 뭐 뮤지컬 이런 것만 내가 경험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다시 내가 20살 때로 나도 돌아간다면 저런 질문을 할 때 그렇게 대답해 줄 게 아니라 뭔가 지금 하고 계신 알바도 경험이니까 선택을 잘 해보면 좋을 거. 아무거나 하지 말고 그렇게 말을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돈을 쓰는 경험을 하면서 돈도 좀 버려봐야 책값이 아깝다라는 걸 느껴봐야 자기가 좋은 책이 뭔지 맞아, 또 맞아. 자기한테 맞는 책을 찾게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려웠던 건 요즘 특히나 이제 20대 초중반의 분들이 가성비를 맞아. 더 많이 따지다 보니까 나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데 빨리 제대로 된 요약본 주세요. 이게 진짜 많다고 해서 그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답이. 저희가 이게 요즘사가 이번에 그 커뮤니티 하잖아요. 네네. 파인더스 클럽을 베타를 했는데 이름 그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찾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뭔가 이 시간 동안에 나를 찾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8주 동안 8개의 질문을 매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질문 드렸던 거는 엄청 다들 재밌게 답변을 막 엄청 신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점차 갈수록 약간 어려워하는 거예요. 질문들이 좀 어려워질수록 뭔가 약간 철학적이 될수록 질문 답을 못 하겠다. 그치, 어려우면. 그래서 뭔가 답변하고 싶었는데 어디서부터 얘기할지 모르겠어서 다른 사람 그냥 답변을 그래도 보는 것도 만족스러웠지만 내 답을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숙님이 그렇게 많이 답변도 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에게 어려운 질문을 만났을 때 어디서부터 좀 실마리를 찾으면 좋을까? 약간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도 그분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약간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다시. 그 아까 어려운 질문들, 막막한 네. 질문들을 보면 진짜 약간 백지가 되니까 다시 너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레퍼런스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럼 나는 저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하면서 약간 제 답을 찾아 나가는 것 같아서 진짜 이거는 질문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맞아요. 내가 진로를 뭘 결정해야 돼 아니면 사업을 뭘 해야 돼 할 때 진짜 레퍼런스를 보면서 따라하잖아요. 막 표절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전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게 다른 사람들의 답변을 보면 이제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사실 그 질문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맞아, 다 거기 맞아. 적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보면서 또 영향을 받으라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진짜 그게 남이 본 거를 보고 내 생각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가끔 요즘에 너무 그 좋은 이야기들이 많고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어느 순간 그게 자기 생각인 양 약간 착각하는 맞아.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고 뭔가 나로 좀 소화를 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약간 이런 과정도 또 필요한데 맞아요. 요즘 시대는 자기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는 시대인데 더욱더 자기 생각을 갖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 맞아. 자기 표현들이 많은 시대니까 맞아. 그거에 내가 휩쓸리기도 쉽고 진짜 미디어에서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내가 이게 맞나라고 생각을 맞아. 했다가도 정말 저는 많이 흔들리거든요. 이게 맞나?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런 거 맞아요. 나랑 전혀 다른 의견이 막 이렇게 커지고 있어. 사람들이 막 거기에 동의를 막 한대. 그럼 나는 좀 다른 생각인데? 라고 하는데 약간 말을 못 하겠는 맞아. 거지. 저 심지어 이 책 쓰고 어. 그때 당시엔 질문의 대답이 이거였는데 예를 들면 그런 질문이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냐 내가 잘하는 일을 먼저 하냐에 대한 대답을 저는 저걸 쓸 당시에는 내가 잘하는 일을 먼저 해야지 했는데 지금은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북토크 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 대답을 하시는 게 무섭진 않으셨나요? 라고 맞아, 하는 맞아. 거예요. 근데 바뀐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제 모토 중에 하나가 번복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거든요. 너무 좋다. 그래서 약간 되게 저도 그냥 그런 모토를 가지고 번복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계속 바뀔 수 있는 것 같고 내 생각을 갖는 거가 사실 쉽지 않아서 그때그때 이렇게 뱉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포인트 오브 뷰 김재원 대표님도 요즘에 가짜 경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고 착각하는 거. 그러니까 유튜브로 그냥 사실 소비하고 맞아, 진짜. 인스타그램으로 소비하고 책으로 보는 게 상상할 순 있죠. 가보진 않았지만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책을 읽을 순 있지만 그게 진짜가 아닌데 맞아. 그걸 주의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으로서는 좋은데 되게 좋은 그런 사례들이나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무슨 직업이 궁금하다 그러면 그거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 찾아가서 보고 막 이런 것도 너무 더 좋아진 반면에 그걸로 너무 그것만으로 판단할까 봐 약간 저도 그건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 진짜 내가 해보지 않으면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겪은 거랑 나랑 내가 겪은 게 완전 다를 텐데. 맞아. 그런 것도 비슷하잖아요. 이거는 좀 딴 얘기일 수는 있지만 유튜브에서 뭘 하면 돈을 잘 번다. 그리고 유튜버가 되면 돈 잘 번다는데 그게 저 심지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파트너스로 돈 잘 번다 강의 듣고 해봤는데 진짜 안 들어. 그거 아니야. 전 심지어 채널에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링크 엄청 열심히 넣었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5,000원 들어왔나? 아 진짜요? 10,000원 들어왔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숭님도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걸 듣는다고 해서 내가 해보지 않으면 맞아. 이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나에 대한 결과가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다른 것처럼 이것도 보고 아 그래 저거 하면 돈 많이 버네 하고 뭔가를 딱 때려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하지 말고 해봐야 된다. 맞아. 해보면 다른 거죠. 특히 유튜브 하면은 뭐 저는 뭐 자기 좋아하는 거 찍고 하면서 돈까지 버네 막 이렇게 다 보통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다. 맞아요. 그거 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저거를 그 두 분 베를린 갔던 것도 와, 저렇게 가면 사실 저는 그러니까 그 원티드였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원티드가 되게 기획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 그렇게 실제로 가서 보내려면 돈 더 많이 들어. 맞아요. 저희 돈 더 쓰고 왔어요. 그러니까 장비며 이거 찍고 기획하면 사실 이게 진짜 이게 공짜로 보내줄게지만 실제로 촬영하시고 뭐 하시는 분들은 다 스크립트 써야 되고 그 뒤에서 막 소품 챙겨야 되고 저도 쇼츠 하나 찍을 때 그냥 넣었는데 막 소품 이렇게 노트 올려놔야 되고 그런 게 다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생각해보고 한번 시도를 해봐라. 그러니까 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해봐야 되는데 가짜로 경험하면 안 된다. 너무 좋은 얘기다. 그러면 이 영상이 사실 이제 새해에 나갈 거든요. 저희는 이제 12월이지만 새해에 나갈 거라서 여기 질문이 되게 많은데 새해에 나한테 좀 던지면 좋을? 그런 질문을 한번 오늘 좀 꼽아보면 좋겠다. 저 봐도 이런 되나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질문이 딱 생각이 안 나서 네. 제 뒤에 맨 뒤에 목차를 다 그러니까 질문을 모아놓고 5개는 제가 대답하지 못한 질문을 추가를 해놨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새해 해봤으면 하는 질문은 좀 더 어렸을 때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던 것들. 왜냐면 그게 결국 나 이거 할 걸이라고 후회가 조금 있는 거니까 그걸 새해에 다시 한번 잡고 해보면 좋겠다. 이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하는 자기 개발. 이거는 왜냐면은 이것도 역시 내가 어떤 점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질문이어가지고 새해에 다시 자기 개발 시작하기 되게 좋은 타이밍이니까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거 승님 거 보고. 뭐예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제 개인적으로 고른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이거 마지막 그 에필로그에 써주신 거 네. 사실 이게 너무 저의 요즘 화두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재밌나? 지금 재밌나요? 지금 재밌어지려고 해요. 지금 승님이 오셔서. 아니 왜냐면 이거를 최근에 제 화두라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이제 저는 요즘사를 6년 이제 7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한 가지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오래 하냐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오래 할 수 있었던 게 그냥 약간 포기를 못해서 그랬던 것 같거든요. 포기하는 것도 용기인데 그 용기를 못 내서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몇백만이 아니어도 이게 워낙 제가 이 영혼을 갈아 넣어서 모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컨텐츠로 다 풀다 보니까 이게 아니면은 그 진짜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는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즘사 자체가 뭔가 생물 어떤 살아있는 어떤 것처럼 돼버렸어. 그래서 자꾸 이 요즘 사라면은 이걸 해도 되지 않아? 요즘 사라면은 이 사람을 이랑 만나도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뭔가 브랜딩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들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쵸. 여기에 어울리는 게 뭔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오히려 제가 빠진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사가 재밌는 거 말고 요즘사가 하고 싶은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재밌는 거 뭐지? 약간 이거 찾는 게 올해 약간 그거예요. 올해의 숙제 저의. 왜냐면 혜민이 얘기 들으면서 제가 지금 놀랬던 게 이틀 전에 제가 이제 그 송파 쪽에서 카페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랑 친해가지고 너무 자기가 이제 우울하다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원래 그 친구 본인 인스타그램도 되게 잘하고 그 카페 인스타그램도 되게 잘 운영을 하다가 멈춘 거예요. 한 1년 넘게? 근데 이제 고민은 그거예요. 똑같이 나는 내 삶은 발리도 여행도 최근에 갔다 오고 가족들이랑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가족들하고도 좋고. 근데 매출이 잘 안 나오니까 뭔가 그 발리 여행기를 올리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 이거지 우선순위에 매출이 안 나오면 카페부터 알려야지. 내가 발리를 올려야 돼? 너 너무 똑같은 경험을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떡하냐고 하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구나를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 같아도 내 브랜드면 내가 창업자니까 혼연일체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 친구 얘기 들으니까 아니지 발리 올릴 수 있지. 아니 왜 발리를 왜 못 올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닌데 그냥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해줬던 얘기는 나도 너처럼 사업하진 못했기 때문에 막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나라면 이런 발리를 올리면서 내 삶에서 약간 다시 좀 재밌는 거 그냥 좀 빨리빨리 할 수 있고 막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막 하면서 다시 에너지를 찾으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에 조금 멀어져서 조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그 회사가 망하는 게 내가 망하는 게 아닌데 만약에 망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매출이 떨어지는 게 나의 삶이 망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꾸 일치시키면 저도 제 거 유튜브 하지만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면 저라는 사람까지 내 얘기가 재미가 없나? 나라는 사람이 뭐 인스타그램도 좋아요 안 나오면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거를 많이 분리를 진짜 해야 되는구나를 생각을 딱 듣고 혜미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했던 일이 계속 이제 그 자체로 이제 얘도 커지니까 맞아. 얘가 이제 내가 얘를 따라가는 느낌인 거야. 이게 분명 내가 만든 거긴 한데. 그럴 수 약간 있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고. 이건 이거대로 이제 가는데 거기서 분리해서 그럼 나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저도 항상 우선순위가 이 요즘사였기 때문에 뭐 만약에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어 여행을 갔는데 저도 여행 기록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행도 좋아하시잖아요. 여행도 엄청. 너무 좋아하고 가서 사진 찍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거기서 진짜 저도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데 자꾸 이거 바쁘니까 이것부터 해야 돼. 나는 이게 지금 이 타이밍에 요즘사에서 뭘 해야 되는데 지금 놀러 갈 때가 아니야. 아니면은 가서 뭐 이거 저도 막 브이로그로 만들고 싶고 막 이런 거 되게 재밌어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럴 시간 없어. 지금 이거 여기에 쏟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미뤘던 거예요. 제가 그냥 뭐 상관없이 좋았던 것들, 재밌는 것들 이런 걸 다 미루고 있었구나. 맞아. 사람들한테는 막 좋아하는 거 하세요 막 이래놓고 나는 정작 맞아.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시작할 때 분명 나도 좋아서 한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잘 들여다봐줘야겠다 막 이런 생각? 맞아. 저도 사실 요즘 되게 괴로운데 괴로운 이유가 일을 재밌게 하고 싶어서 퇴사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제 캐파를 모르고 너무 많은 일을 잡으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 너무 바빠. 막 맞아. 저는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 뒤에 지금 책 홍보도 있고 막 뭐 책은 마감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고 뭐 데스커 일도 있고 막 제가 만든 제품 일을 제가 너무 한 번에 잡아서 막 쳐내기 바쁜 거예요. 나 이거 보면서 막 뭔지 너무 이거 쓰고 막 재밌어 이 시간을 즐겨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그거에 지금 퇴사했는데 여행을 한 번 못 갔어요. 진짜 그리고 늦게까지 자보는 거 있잖아요. 퇴사하면 그것도 한 번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진짜 독립하면 내가 눈 뜨면 출근이야. 그냥 눈 감으면 퇴근이고 계속 일 생각하고 있고 이게 오히려 그 구분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멈추면은 아무도 이거 맞아. 대신 안 하잖아요. 맞아. 제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느꼈어요. 주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말을 시간을 써서라도 뭘 해야 되고 맞아. 월요일이 오는 게 회사 다닐 때 저 한 번도 두려운 적 없었거든요. 월요병이 없었던 사람인데 월요일이 오는 게 왜 두렵냐면 주말에 다들 연락이 이제 나 뭔지 알 것 같아. 맞아. 9시만 되면 하나마다 맞아. 오는데 세 팀에서 오는데 와 막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 저도 스스로 재밌나 이거를 많이 체크를 하면서 그래서 소호님이 모베럭스 소호님이 저한테 책을 추천해 줬어요. 어떤 책이요? 퀴시라고 멈추라는 좀 멈춰 이러면서 퀴즈를 줘서 저도 욕심이 많으니까 저도 그걸 읽었는데 나도 계속 못 멈춰서 망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뜨끔뜨끔 나한테 너무 필요해. 진짜 제가 혜민님 선물로 드릴게요. 이 올해 화두가 너무... 진짜 그래서 내 재밌는 거 찾고 여유 만드는 거. 여유가 너무 없어. 저 그래서 드로우앤드류 채널 나가는데 올해 뭘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라고 질문했는데 저 진짜 다 끊고 운동하고 자기 개발한 거요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재작년에 앤드류님이 재작년에 미친 듯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제안이 진짜 많이 들어왔는데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와 근데 대박.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딱 맞아. 드로앤드 채널에 정말 채널만 하고 막 재작년에 막 복분자도 하고 막 뭐 하고 했던 것 같은데 뭐 몸도 되게 좋아지고 맨날 헬스장만 가고 하는 거 보고 너무 부럽다라는 그게 되게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여유가 있어야지 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좋아하는 게 생기고 다른 거 해보고 싶어도 그게 들어올 자리가 있는데 맞아. 자꾸 그걸 못하게 돼. 미루게 되고. 저도 제가 조급해지니까 이거 지금 내가 안 하면 왠지 기회는 올 수도 있는데 안 올 것 같은 것 맞아. 때문에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흰옥 대표님 최근은 아니지만 몇 달 전에 흰옥 대표님한테 대표님은 만약에 이제 지금 브랜드에 좋은 제안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거를 다 하면 바쁠 텐데 안 하시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뭐 하는 것만 하고 뭔가 그 속도를 되게 막 미친 듯이 확장하지 않고 잘 지켜나가시는 것 같아서 부럽다. 어떻게 하시는 거냐 했는데 진짜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게 너무 심했어서 그러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진짜 내가 너무 하고 싶고 좋은 것만 딱 하고 매출을 막 그다음 목표 과하게 잡아서 막 하기 위해서는 안 하신다는 거 듣고 나의 약간 바운더리를 좀 정해놔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혜미님도 이거는 어쨌든 조금 얘기가 옆으로 새긴 했지만 너무 좋아. 혜미님이 재밌는 거를 좀 더 새해 많이 해보면 전 그게 결국 요즘사 브랜드에 다시 좋은 영향으로 끼칠 것 같거든요.
이게 결국 두 분의 브랜드인데 엄마 아빠가 다른 일을 하면 그거에 또 영향을 받아서 서브로 또 뭐가 나올 수도 있고. 자꾸 사람들이 요즘사를 내 애처럼 지칭을 하더라고. 근데 승님은 똑같이 얘기했죠. 왜냐면 애기 키우는 거랑 똑같잖아요. 맞아. 브랜드는.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 이제 퇴사를 이제 할 때마다 질문들이 좀 달랐었던 것 같은 거예요. 네네. 퇴사할 때 어떤 질문들을 던지시고 본인한테 그게 결정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됐는지 약간 이런 거 궁금하더라고. 첫 번째 병원 다닐 때 일리노이 치과라는 병원을 다녔을 때는 사실 이제 퇴사할 생각이 없었는데 배달의 민족 제안을 받고 이직을 한 거니까 뭔가 그때의 저의 질문은 오히려 와 내가 병원에서는 그래도 이제 적응을 해서 막 아는데 이 돌아가는 게 어떤지 아는데 내가 저기 사무실 그냥 서울에 있는 회사를 가가지고 저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SNS에서는 막 병원 마케팅이 어쩌고 막 잘한다고 써놨는데 뽀록 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24, 5살이었어요. 너무 어렸는데 병원에선 그때가 시니어 연차거든요. 되게 일찍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건방졌던 거죠. 근데 그런 질문으로 했을 때 딱 답변이 더 그러면은 무너졌다가 그냥 뽀록 났다가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갔던 거였고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혼났고 배민에 와서도 근데 배민에 있다가 이제 퇴사를 할 때는 진짜 넥스트가 아예 없고 그때 크리스토퍼 니먼의 오늘이 마감입니다만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언제든지 좋은 방향일 때 뭐 바꾸어야만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되게 그 문장을 보고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배민이. 근데 그때 진짜 아까 그 나랑 그 브랜드랑 하나로 생각한다는 것처럼 저는 제가 창업주도 아닌데 너무 하나로 생각을 해서 회사를 약간 회사가 커지고 거기서 받는 공격이나 외부에서 받는 공격이 자꾸 저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지고 이건 진짜 좀 정신병이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건 나랑 내가 너무 회사를 좋아하니까 진짜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편하다. 진짜 제가 그 고인물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진짜 나갈 이유가 없었어요. 다 저한테 물어보러 오고 배민다운 게 뭔지 막 저한테 물어보러 오고 다 오래돼가지고 제일 편한 사람 다 있죠. 뭐 복지도 좋죠. 이러니까 진짜. 나간다는 거는 심지어 그때 막 안에 있던 박사님이 지금 나가면 진짜 내년부터 더 추운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더 나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가야겠다 먹었을 때는 내가 그때 했던 질문은 내가 60세 때 젊을 때를 이제 회상을 하는데 60, 70대 때 요즘 60대도 젊으니까 그러니까 회상을 하는데 29엔 뭐 어디 계셨어요? 뭐 했어요? 하는데 배민에 있었습니다. 근데 31 때 뭐 어디 있었어요? 근데 또 배민에 있었습니다가 제가 스스로 기억도 안 나고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했고 이번에 퇴사를 할 때는 진짜로 네이버도 너무 좋은 회사예요. 배민이랑 되게 비슷했거든요. 동료들도 너무 좋고 진짜 시스템 너무 좋고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곳이었고 되게 막 사회적으로 반발짝 빨리빨리 앞서 나가야 되니까 막 AI도 해보고 막 다 해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대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그 중에서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똑같이 나중에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뭔가 더 다양한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거를 몇 년을 만약에 더 한다면 그때 그 다른 일을 하고 싶을 때 좀 두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나와서 막 제품도 만들어보고 하는 이유가 저는 너무 IT 서비스만 마케팅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 커피 쪽도 해보고 싶고 뭐 컨텐츠 다른 것도 해보고 싶고 막 뭐 진짜 뭐 예를 들면 제품 문구 브랜드 마케팅을 해보고 싶고 저는 마케팅을 다양한 분야로 해보고 싶은 게 목표였는데 지금 여기서 계속하는 게 사실 배민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겠다 해서 그때 질문은 똑같이 조금 더 체력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조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서 자산으로 좀 쌓아놓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회사를 안 들어가야진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일의 종류가 사실 중요했던 거여가지고 안에 있으면 진짜 편하고 그러니까 그게 좋아. 용기가 잘 안 나잖아. 그래서 안 나고 그리고 이게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저는 이게 멀티가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다니면서 뭐 할지 좀 같이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아? 이거 20대 때 좀 됐던 것 같아요. 막 책 쓰고 그런 거. 근데 요즘 이거는 네이버 일도 많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일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내가 다른 일을 시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체력이. 그래서 그럼 나한테 시간이 비워져야 내가 새로운 걸 하겠다 해서 퇴사를 했던 거였어요. 숙님이 얘기한 거 좀 제가 정리해봤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만약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이걸 안 해보면은 후회할까? 라는 질문으로 맞아요. 그래서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맞아요. 의문은 있었지만 해보면 후회할까 해서 그걸 선택한 거고 두 번째 배민퇴사 했을 때는 60세 때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내가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게 괜찮아? 라고 물어봤을 때 맞아요. 괜찮지 않다 해가지고 퇴사한 거고 지금 이걸 계속하면 나중에 다른 일을 할 때 두렵지 않겠어? 이렇게 물어봐서 와, 두려울 것 진짜 같아서 했다. 역시 진행자가 탁월한. 아니 왜냐면 이걸 맞아요.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숙님의 이 경험들이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 상황에 따라서 저는 그래서 자기개발이라는 게 결국 개발을 해서 이동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조금은 내가 틀어야 뭔가 나라는 사람이 확장하고 돈도 더 벌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거든요. 막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제 남편만 해도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직업을 틀었는데 다시 그럼 분명히 연봉이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초심으로. 근데 결국 내가 그 일이 좋아가지고 쭉 하면 여기에서의 벌던 금액보다 더 나중에는 벌 수도 있는 거니까 진짜 인생이 너무 길어서 뭔가 돈보다는 내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일을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돈은 결국 어느 순간에 다다랐을 땐 비슷해지는 시점이 있을 거니까. 왜냐면 전 저희 아빠 보고도 아빠가 76세신데 이제 동사무소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신청하려고 봤더니 90세가 되고 아직 젊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우리 아빠 아직 너무 젊어서 뭐 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빠도 지금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거 보고 진짜 평생 최재천 교수님이 왜 우리는 살면서 6번 7번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저 그래서 나중에 마케팅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전 슈퍼마켓도 꼭 해보고 싶어요. 너무 잘 수 있는 게 어울려. 많잖아요. 과일존도 있고 정육점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전 퇴사랑 좀 다르다고 느꼈던 게 브랜드를 만드셨잖아요. 리틀 빅 퀘스천. 네네네. 이거를 딱 한 걸 보고 어떤 결심이 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제가 그 네이버 다니실 때 잠깐 놀러 갔었잖아요. 그때 네네. 맞아. 그때 근데 저는 나가서 당장 하고 싶은 게 없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맞아요. 뭔가 이거를 딱 이름을 내걸었다는 거는 이제 뭔가 해보고 싶은 게 딱 뭔가 섰나 보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여전히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저는 여전히 없는데 그 리틀빅 퀘스천이라는 브랜드는 뭐냐면 제가 질문 있는 사람 책을 쓴 거랑 비슷한 결인데 이게 이제 뜻이 진짜 작고 큰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먼저 파고 그 다음에 할 거를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진짜 이것도 두나띵 클럽이랑 언커먼 기프트 센터처럼 하나를 그냥 판 거고 그러니까 두나띵 클럽 때 한번 예습이 된 거죠. 내가 어디에 회사가 안 들어가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주는구나. 그러면 지금도 맨날 어디 가면 전 네이버 마케터시죠? 전 배달의민족 마케터시죠가 아니라 나는 현재 하는 일을 그냥 말하고 싶은데 맨날 사람들이 소개할 때 전을 붙이거나 왜 그냥 마케터라고 해도 돼? 근데 소개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전을 붙이거나 뭐 인플루언서 누구 뭐 이러면 그런 게 되게 저는 오글거리고 싫어서 그럼 지금 하는 일이 뭐야라고 했을 때 나는 자꾸 질문을 통해서 답을 나가는 거를 뭘 하고 있어 라고 좀 말하고 싶다 해서 그거를 아까 제품 만든다고 한 게 자모 브랜드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약간 잠을 잘 때 진짜 잠옷을 입고 자면서 좀 잠의 환경이 그러니까 수면 생활이 바뀌어가지고 수건이랑 잠옷은 꼭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럼 우리랑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도와줄게, 내가 알려줄게. 근데 언니는 잘하는 게 마케팅 기획 쪽이니까 그쪽을 그럼 살려서 우리가 꼭 협업을 해보자 해서 제품을 잘 만드는 쪽은 그쪽에서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나는 원래 스스로 하고 싶은 게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물건은 있잖아요. 나를 바꾼. 그럼 그런 기획을 해서 해볼 수 있겠네 해가지고 이제 만든 브랜드라서. 그렇구나. 뭐든 될 수 있겠네요. 사실. 네네. 승님이 뭔가를 이렇게 질문을 갖고 있는 거면 그게 어떤 뭐 제품이든 네네. 어떤 뭐 책이 또 되든 뭐가 됐든 뭐 다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뭔가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나의 주체를 조금 가져가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회사원보다는 어디를 또 들어간다 해도 그냥 마케터인 자아가 있고 여기서는 이 브랜드를 또 해보는 디렉팅을 해보는 자아가 있고 근데 이걸 하면서 너무 좋았던 거는 저는 사실 마케팅을 했던 거지 그 브랜드를 하나를 만들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더 깨달았어요. 나는 이 전체를 아우르는 사람보단 내가 잘하는 걸 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더욱더 사람들과의 협업과 잘하는 사람들한테 부탁도 되게 잘 해야 되겠구나.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를 진짜 많이 깨닫고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되게 많은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 만날 때 인스타그램 어떻게 할 시간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면은 아니 왜 대표님 하나 올리는 건 진짜 30분만 시간 쓰시면 되잖아요 막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준비하는데 진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툭툭 던졌던 그 대표님들한테 했던 말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 30분도 다른 거 생각하느라 시간이 없는데 이게 진짜 쉽지 않겠구나. 그럼 나는 더욱더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전히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 옆에서 마케팅이나 기획을 같이 좀 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 더 좋긴 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 브랜드도 그렇구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숙님은 뭔가 내가 하나의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그걸 뭔가 하겠다 이런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질문하는 사람인 것 같아. 질문이 맞아요. 있는 사람. 그래서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저 그것도 많이 질문하고 다녔어요. 최근에 막 저는 19살부터 창업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맞아.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냥 하고 싶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뭔들 다 잘하실 것 같아요. 이걸로 뭘 또 하실지 너무 궁금해지고 기대가 되고 나중에 저희도 같이 뭐 해요. 같이. 좋아요. 내가 이렇게 좋아요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아니 그렇게 하지 말자. 사랑이니까 여유를 가지면서 하자 우리. 근데 요즘사도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잖아요. 카테고리가 미디어도 되지만 컨텐츠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고 제품도 있고. 저는 하나에 그냥 멈춰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사가 그냥 변화무쌍하게 막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요즘 그게 그냥 브랜드들이 다 그런 것 같고 최근에 헬리녹스 대표님 강연 들었는데 그 대표님 캠핑 아예 안 한대요. 진짜요? 완전 캠핑 덕후가 만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냥 자기들이 잘 아는 제품들을 그냥 만들자. 그냥 아버님이 텐트 회사 그거긴 했지만 뭐 그런 얘기 들으니까 막 우리의 고객을 캠핑 좋아하는 사람으로 아예 잡지 않는데요. 그냥 어떠한 씬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의 퍼소나는 내가 회사원이었다가 캠핑을 가기도 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캠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선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 헬리녹스도 나오는 제품이나 행보가 되게 다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사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는 야 니네 유튜브면 미디어면 미디어 너네를 정의를 해 막 이러잖아요. 아니면 커뮤니티만 할 거면 커뮤니티만 파 이런데 저는 그렇게 할 시대도 아닌 것 같고 맞아. 그래서 막 송기령 작가님도 정의가 안 되는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정의가 되는 순간 그 시장에 경쟁자들이 붙고 거기서 이제 평가받기 시작한다고. 정의할 수 없는. 전 요즘사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다 그 말. 네,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정의가 안 됐는데. 모베록스도 그 말을 맨날 들었어요. 패션 회사야? 맞아, 문구 맞아, 회사야? 맞아. 뭐. 근데 지금 극장하잖아요. 맞아. 전 그래서 되게 너무 좋은 멋있어.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세상의 정답 말고 나다운 일과 삶의 레퍼런스. 오늘 요즘사가 탐구한 레퍼런스 승님과의 대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편하게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사의 컨텐츠는 이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팟빵, 스포티파이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남은 수다를 좀 떨고 여러분과는 다음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근데 이거 팟빵으로 나가. 네.